국회 출입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도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강득구 의원님과 김준혁 의원님, 윤석열 김건희 정권, 요즘은 김건희 정권이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대요. 많은 국민들께서요.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고 대응해 오신 분들과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 모임, 이채학명주 시민연대, 그리고 을들의 연대 등이 긴급히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법사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 어제 벌어진 김건희 정권의 죽으라고도 말할 수 없는 아예 김건희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한 정치검찰, 그동안은 정권의 신여가 돼서 국민들만 속였는데 살다 정치검찰 세력 이제는 자기 조직의 상사와 수장, 조직 구성원 전체를 속이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수사를 했더니 오히려 김건희한테 소환을 당해서 경호실에 가가지고 아련을 하고 오는 이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 제목이 그래서 김건희 정권의 정치검찰의 비공개 소환 시효를 국민들과 함께 최대한의 분노로 규탄하고, 이제는 김건희 종합특검법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또는 국민들이 부르짖는 탄핵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 역시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을들의 연대 박창진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주최해 주신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참여하셨습니다. 역시 공동 주최해 주신 민주당 김준혁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맨 왼쪽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시사평론가로 맹활약하시는 박진영 선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강득구 의원님께서 여는 말씀, 취지 말씀 해주시고, 김준혁 의원님 교탄사, 그리고 박창진 대표님, 박진모 부원장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는 저희들 기자회견 취지와 강득구 의원님 모두 말씀을 중심으로, 여느 말씀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또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팩트TV, 안진걸TV 등 여러 매체에서 생중계해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득구 의원님 취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득구입니다. 이제 김건희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중앙지검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라고 합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만난 것을 소환 조사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건물로 검찰을 소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외양견임을 자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세간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V1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그 답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번 소환에서는 검찰총장마저 패싱했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검찰총장은 결국 특혜와 성의가 없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이 세 글자는 이 나라 이 정권에서는 성역입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김건희 이름 삭제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들의 암묵적 근거가 김건희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경호와 안전을 이유로 들은 검찰의 해명은 더욱 구차하기만 합니다. 검찰청사와 그리고 부속실 경호와 안전에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다 안전합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얘기는 검찰청사가 경호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검찰청이 왜 김건희 여사 소환할 때만 경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심지어 명품백 수수는 사전에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현장에서 추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전에 조율된 조사 일정이 아니어서 명품백이 어디에 있는지 실물은 정말로 있는지도 확인도 못한 채 조사를 마치는 꼼수마저 부렸습니다. 이번 꼼수 소환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탄핵 청문회 방어 전략입니다. 오는 금요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립니다. 핵심 증인인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선언했습니다. 최은순 여사 역시 불출석이 예상됩니다.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소환조사까지 했으니 수사를 지켜보자고 할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이 행태를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하실지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 국민을 생각하십시오. 김건희 정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행태는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그리고 결국 국민이 대통령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의 시기를 멈추고 싶다면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첫째, 더 이상 국정 개입을 중단하고 부의원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둘째, 주가 조작으로 인한 수익을 국고로 반납하고 법의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셋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십시오. 국민은 정권을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6.29 항복선언을 받아낸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만든 것도 80년 소월의 봄을 만든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의 끝은 언제나 비극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두 분께 다시 한번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예, 강등권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지난 토요일 날 시민들의 대규모 윤석열 김건희 정권 탄핵 촉구 집회에서도 용기 있게 발언해 주신 김준혁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지역 김준혁입니다. 알현이라고 하는 말과 소환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가 된 비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아련 인사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치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고 했는데 소환한 것이 아니라 아련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의 측근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암행어사로 파견돼서 그들의 죄를 묻고 봉고 파직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배를 보내야 된다고 정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법의 적용은 국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신하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만든 법이 적용될 때 국왕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왕과 가깝지 않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권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산의 생각이었습니다. 현명한 군주 정조는 다산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측근이라고 불렸던 두 사람을 봉고 파직시키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온갖 비리, 잘못된 행위, 명품백, 서울 양평 고속도로 등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그것이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아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환, 조사, 검찰총장도 모르는 아련 인사가 아니라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소환 조사로 제대로 그의 죄를 파악하고 죄를 물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준효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을드레연대 박장린 대표님 그리고 시사평론가 박진영 선생님 말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을들의 연대 대표 박창진입니다. 저도 검찰 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우리 사회 그 어떤 국민, 그 어떤 을들도 이런 특혜 또 출장 서비스 같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을 붕괴시키고 김건희 제국이 창건되었나 봅니다. 전 국힘 비대위원 김경률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유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 검찰은 법 지휘 체계마저 붕괴시키며 출장 서비스를 해왔습니까? 또 이 나라 다수 을들 중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초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또 이 초특권을 누리게 해주는 대가로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특혜를 보장받았습니까? 만약에 이윤 정권과 김 여사가 스스로를 절대 군주로 착각하고 있다면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마리 앙뚜아네트의 최후는 단두대 행위였고 현대 시대로 말하자면 그 끝은 탄핵에 있습니다. 우리 다수 을들은 공정과 정의가 회복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과 담당 검사들을 감사해야 되지 않나, 조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입니다마는 수사지휘권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피의자에 해당되는 김건희 씨와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과 지금 피의자로 취급되는 김건희 여사가 그런 관계가 아닌데요. 왜 보고를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수사지휘권이 없어졌다 치더라도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사건은 수사지휘권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울중앙지검과 담당 검사들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월권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와 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문제가 된다면 서울중앙지검과 그 관계자들을 국회에서 징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생업과 민생이 너무 힘겨우시고 또 바쁘셔가지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진 못하지만 아마 최대한의 분노와 기가 막힘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144만 명에 가까운 온라인 시민혁명 윤석열 탄핵청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수사지휘권 변명은 여러분 너무 가소롭지 않습니까? 교활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부인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내린 수사지휘권 박탈이, 그 후로 김호수가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정권도 바뀌고 법무부 장관도 다 바뀌고 이제 이원석 총장 시절인데 무슨 수사지휘권 타령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의 조작 사건 기자님들도 한번 헤아려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 주가 조작, 잔고 조작, 고속도로 조작,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 인사 개입 조작, 그러더니 최상병 사건도 왜곡시키는 조작 의혹, 그런데 이제는 아련을 소환으로 조작하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생각해도 10가지의 중대한 조작과 그 팩트로 대부분 확인됐거나 아니면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 수사 못하면서 무슨 법무부가 있고 검찰이 있고 문명국가가 있는 것입니까? 예, 오늘 강덕구 의원님, 김준혁 의원님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앞장서서 기자회견 주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 민생경영에서 검사모 을들의 연대 등도 밖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더 키워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경청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수호통 선생님 감사하고요.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